네, 지금부터는 국회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려고 했지만 무산이 됐고요. 4+1 협의체의 협상도 이른바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시위대가 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자, 이 문제 종합해서 이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 연결합니다. 자,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장님. 일단 어제 그 국회 시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최근에 이제 그 선거법도 공수처법의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일반 시민들이 그 집회에 함께 참석하는 과정에서 네. 국회 그 경비대에서 이제 국회 출입을 막으니까 예. 조금 더 약간 그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국회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일거에 이제 국회 경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그 충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떤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 돌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의장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종합하면 그렇게 보기도 힘든 게요. 예를 들어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이나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그 국회 사무처의 출입 봉쇄에 항의를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또 시위대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사실은 통제불능의 돌발 상황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주도했다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네. 지난주에도 그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이제 그 공수처법과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었는데 예예. 이게 이제 유튜브나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계속 집회가 알려지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예. 참여하게 된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던 바와는 달리 네. 어제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제 출입을 막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그 좀 흥분을 한 분들이 좀 계셨고 예. 그러다가 저희들이 집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그 출입이 뚫리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국회 경내로 들어오면서 좀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들도 이제 그분들에게 좀 국회에 들어와서 함께 합류하는 데 대해서 네. 공감의 뜻을 표시한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 출입이 봉쇄되자 또 저희들도 아는 지인들이 국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연락을 하니까 나가서 네. 데려오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의장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이런 난입 사태는 결국 국회 사무처가 출입을 봉쇄한 원인 제공이 국회 사무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국회 출입을 막은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뭐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불법 행위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 우리 당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러 오신 분들인데 그것을 글쎄 왜 막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장님 그 국회 경내 안에서의 집회는 지금 법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네. 과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국회 내에서 많은 집회를 개최해 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요? 또 그러한 집회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항상 있어 왔고 그것을 지금 갑자기 불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네. 그렇게 또 수많은 집회가 있었고 심지어 국회 경내에서 천막을 치고 2달, 3달씩 농성을 한 사례도 많았었는데 네. 갑자기 우리 당의
그 공수처법 반대나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반대 운동에 예. 대해서 예. 갑자기 불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게 그 뭐 시위 일부 시위 대회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예를 들어서 농성하고 또 정의당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 침까지 뱉고 막 이랬다는데 이러는 행위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행위 아닙니까? 저도 과거에 예. 우리 당이 여당일 때 제가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 지내면서 시위대한테 뺨을 맞은 적도 있고 얼굴에 예. 침을 뱉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마 이제 좀 과격한 시위대 또는 더 나가서 그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된 분들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일부의 그 어떤 일탈 행위가 전체를 매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제 국회 난입 사태에 대한 그 질문은 이 정도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협상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전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225대 70으로 되어 있던 원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상정이 된다면 무기명 투표로 그 자유한국당도 표결에 참여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나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네.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저도 투표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것이 이제 지금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네.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 있고 그것이 1월 달이 되면 1월 중순이 되면 어차피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법상의 순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또 기타 다른 몇몇 분들이 나서서 이것이 마치 정치 개혁의 상징인 양 네. 주장하면서 그 선거법을 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났고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이 고발을 당하고 저도 뭐 고발당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네. 조사를 받거나 계속 검찰에서 나오라고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선거법이 잘못되었다면서 또 수정안을 만드는 자체가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속이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거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지금 와서 또 잘못되었다고 수정안을 만들고 더욱이 그 원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심상정 의원은 자기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저 정치인들이 정말 이 거짓말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 법안을 그 표결 처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다만 정당의 어떤 그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전부 다 그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고 이건 찬성이라 반대라 하고 당론 표결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이니 네. 국회의원들에게 자유로운 표결권을 보장하고 투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에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현상은 한마디로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정치적인 범죄 행위라고 보고. 근데 의장님, 근데 자유투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국회법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는 주로 인사에 관한 의안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건 같은 기명 투표가 원칙 아닌가요? 국회법에 따르면 네. 표결하는 방식의 변경을 국회의원 50명 이상이 신청하면 표결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절차가 있나요? 예. 예, 표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도 있고 기명 투표도 있고 심지어는 호명 투표도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이 일일이 대개 의원님들께 네. 물어보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고요. 알겠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인데 다만 법안 투표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네. 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튼 이 투표에 붙여지면 부결을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의장님?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정치개혁의 상징인 양
잘못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발상인데 그러한 법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잘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좀 확인을 부탁드리는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계속 그러니까 추진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250대 50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연동률 캡을 30석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그 캡 적용 의석수를 25석으로 한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흘러다니고 있는데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네. 다른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이야기요? 30석으로 한정하자는 이야기는 우리 당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당과 또 다른 대한신당이나 평화당이나 그쪽에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다른 정당이 이야기한 것을 잘못 알아듣.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일각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25석으로 캡 적용 의석수를 줄이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린 겁니다. 일각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의원님은 아니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다. 25석이 한정하자 그런 이야기는 별로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초과 의석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의석의 비례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와 의석 비율이 전혀 달라지는 엉터리 선거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기형적인 선거법이 됩니다. 그래서 의석을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게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의 투표 가치를 호도하려는 발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말고 검찰 개혁법안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설치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거는 아예 협상 대상도 안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국가 사법 질서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해야 하고 또 실제로 함께 논의를 해왔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의를 해왔다고요? 같이 다른 당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법만 논의해서 될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4+1 협의체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기소권은 주지 않고 다만 기소심의위원회 수준에서 조율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들리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지금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공수처를 출범한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한 수단으로 지금 제시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 세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 없다. 그러므로 검찰에 힘을 빼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검찰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해와놓고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몽땅 주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거든요. 그러므로 수사권은 수사기관이니까 당연히 부여하되 기소권을 배제한다는 기본적인 방식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기소심의위원회니 이런 것을 통해서 눈속임용 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소권 문제만 정리가 된다면 공수처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물밑 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른바 페트 3법 전체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하고 지금 물밑 조율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뜻이죠, 의장님? 정치 현실에서는 항상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또 네.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나가서 어떤 내용으로든 대화는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실제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또 당연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대화는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럼 타결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워낙 입장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고 더 나가서 이런 정치적인 아젠다를 던진 목적이나 그 과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대화를 지속해 가야 알겠습니다. 상방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